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들불 축제라는 제목의 소설이고요. 저자는 박혜인, 출판은 북랩입니다. 몇 년 전에 한 5, 6년쯤 전이죠. 몇 년 전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 미투 무브먼트라는 그런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미투 운동이라는 것은 주로 SNS상에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같은 피해 사실을 당당하게 알리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막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의 한 여배우가 시작한 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2018년도에 정치계, 문화계, 스포츠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혼자만 속을 끓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힘입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했고, 사회는 그런 움직임에 자정의 움직임을 또 호응해서 같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들불축제는 그런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뜻하지 않게 피해자가 돼버린 그런 좀 억울한 사람은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들불축제는 그 몇 년 전 세상을 뒤흔들었던 미투 운동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된 배경은 학교이지만 사실은 이 소설 속에서는 문학계나 정치계 이런 쪽의 미투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군대의 폭력과 같은 사회 전반의 폭력적인 그런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폭력은 늘 존재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본성에는 폭력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군대나 학교에서, 사실 어디에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이 존재합니다. 그 형태가 꼭 물리적인 폭력, 우리가 폭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성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심리적으로 폭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형의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라 형태가 없는 무형의 폭력도 당연히 폭력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자는 저자 스스로의 오랜 교직 생활을 바탕으로 특히 학교에서의 폭력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성희롱, 미투 운동, 이런 내용들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반영이 되어 있는 이야기라 훨씬 더 실질적이고 생동감 있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문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짧게 좀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학생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담임 선생이 자기 반 학생과 둘이 다른 곳에 몰래 가서 영화를 볼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생활기록부와 결부시키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성적이라든가 생활기록부 같은 것들은 거대한 산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본문에서 좀 인용해봤습니다. 학교, 그리고 그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생활기록부, 성적, 이런 것들이 한데 섞이면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은 여민구 선생님인데 새로 전학 온 한 여학생이 끈질기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생일에 자기랑 영화를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다. 끈질긴 요청에 여민구 선생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가 이 미투 운동의 확산 시기와 맞물리고 또 방금 읽어드린 부분과 같이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을 하면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당사자인 학생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네? 라고 당황해서 상담 선생님과 상담한 것이 교육청에 보고가 되면서 꼼짝없는 성희롱 교사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됩니다. 학생과 영화를 보러 갔다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 자기 불찰이지만 성희롱이라니 그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여민구 선생의 항변은 미투 운동의 한가운데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좀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 이 소설이 미투 운동을 부정하거나 성희롱을 옹호한다거나 그런 방향의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일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부작용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그렇듯이 이 전 사회적으로 들끓는 어떤 그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녀 사냥의 죄물이 되어버린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마녀 사냥으로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내지는 않는지, 이런 어떤 정의로운 균형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거를 또 짧게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존재들은 그것을 선동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러한 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는 것 없이 무조건 행동에 옮기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마녀 사냥식 적폐몰이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일단 한번 걸려들면 그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잃게 되는 것이란 말이야. 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당연하게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시점이 중심이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너무 당연하게도 미투 운동을 다루는 미투 문학은 피해자 중심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가해자라는 롤에서의 그 시선에서 풀어나가는 점이 다른 미투 문학과 차별화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를 읽어나가다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문학적으로는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민구 선생을 포함한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어떤 한쪽의 의견이나 생각에 기울어지지 않고 다양한 입장과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가정폭력, 학교의 폭력, 군대 내의 폭력, 직장 폭력,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SNS의 확산에 따른 맘카페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권위, 이런 신종의 폭력이죠.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SNS에 유포하는 종류의 이런 새로운 종류의 폭력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 맘카페 부분을 조금 본문에서 인용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정이 퇴근하지 않고서 그녀를 계속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다가 그녀가 7시가 넘어서 아이를 데리러 왔기에 조금 일찍 오지 그랬냐고 하면서 한마디 했을 따름이었다. 아무튼 지금 맘카페에서 이 유치원하고 몇몇 선생님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선 유치원에 들러서 원장 선생님 말 좀 들어보자고 해서 이렇게 몇 명이 이리로 오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에 아이를 맡겼다가 아이가 어떤 그 상황에서 손에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폭력과 정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뭐 재미로 읽을 수 있는 소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등한시하는 순간에 언제 우리가 그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들불 축제, 박혜인 지음, 북랩. 작가의 글. 이 지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밝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인지. 이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폭력은 늘 존재해왔고, 나는 여태껏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 폭력을 중심 소재로 삼아 집필했던 것 같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군대에서나 학교에서, 그 어디에서든 발생하는 유형, 무형의 폭력에 대해서. 이 장편 소설도 한국사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던 2018년도를 배경으로 그 당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자행된 폭력의 실체에 대해 치밀하게 묘사했다. 작가는 주위에서 보거나 들은 내용에 새로운 허구성을 가미한 채 소설을 쓰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는 항상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는 것 같다. 즉, 어떤 사건에 대해 그것의 일부만 발췌한 다음 그것을 최대한 객관화하여 표현한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이 불합리한 실체라고 해서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 데다가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나는 창작하는 작가로서 설령 비난의 소리를 들을지언정 여러 가지 소재들을 극화하여 소설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다. 아무쪼록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3월 12일 1. 15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들이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대도시에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이 공존한 채 낮에는 해맑은 햇살이 수많은 건물과 집들을 비추고 밤에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불빛이 유흥가의 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그 도시의 대부분 사람은 아침만 되면 아파트와 일반 주택에서 쏟아져 나와 자가용과 버스와 전철을 타고 직장이나 학교에 간다. 또 저녁에는 모두 다 일을 끝내고서 퇴근한 후에 집에서 몇 시간 동안 TV를 보거나 헬스클럽에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한 술집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각자 즐거우면서도 여유로운 삶을 즐겼다. 그리고 연인들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다음 영화관이나 모텔에 가고 학생들은 밤늦도록 이 학원 저 학원을 전전하며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들의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다. 그 외에도 일부 사람들은 야구장에서 피말리는 게임을 하는 프로야구를 보며 목이 터지라 응원하고 다른 일부는 월드컵 운동장에서 욕설을 퍼부어대며
2부 리그로 강등할 위기에 처한 그 도시 프로축구단의 형편없는 경기를 관전했다. 그러나 드높은 호공에서 거센 광풍이 휘몰아치는 순간 그 대도시는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든 채 평범한 일상성에 균열이 일어나고 말았다. 몇십 년 동안 친밀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멸 속에 별다른 생각도 없이 말과 행동을 실수하면서 평생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차가 너무나 막히는 바람에 여민구는 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며 차를 급히 몰기 시작했다. 2시간쯤 전에 전화했던 형사를 만나기 위해 중부경찰서에 오후 5시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빠듯한 듯 했다. 그 형사는 그에게 교육청에서 곽현희 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몇 가지 조사할 게 있으니까 내일 시간이 있을 때 중부경찰서에 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 학생에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형사에게 조금 후에 학교에서 퇴근하자마자 찾아가겠다고 큰 소리로 말했던 것이다. 민구가 오후에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교무실에서 쉬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낯선 번호가 뜨기에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한 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벨소리가 울려 퍼져서 그것을 받자마자 저쪽에서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대뜸 중부경찰서에 엄기상 형사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게 된 내용을 몇 마디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무실에 있는 다른 선생들이 들을까봐 황급히 복도로 나간 후 학생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돌아다니고 있는 그곳에서 그 형사와 통화를 대충 끝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경찰서에 가보려고 했으나 공교롭게도 오후 4시에 교장실에서 학년 부장들의 회의가 열리는 바람에 학교에서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어슴푸레한 빛이 감돌던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한두 개씩 떨어지는 듯해지자 운전대를 잡은 그는 가슴이 더욱더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형사와 약속한 시간까지 경찰서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 같은 곳에 조사받으러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최근 들어서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만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차를 아무데나 들이받고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우연이라는 것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고 했던가. 작년에 크리스마스가 되기 직전이었던 12월 22일에 그는 자기의 생일날 영화를 보러 가자고 몇 번이나 졸라대던 곽현이라는 학생과 둘이 영화관에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인 2018년도의 1월 말에 어느 여자 검사가 윗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는데 그녀의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이 빌미가 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의 열기가 뜨겁게 확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25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현이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학생들에게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기에 그 모든 것이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2달 가까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 사건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고 되살아나면서 엄청난 파장을 서서히 불러일으켰다. 낮은 건물들 사이에 웅장하게 우뚝 서있는 경찰서 건물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 듬성듬성 내리는 눈을 맞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을씨년스러웠다.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대고서 차에서 막 내리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당장 쓰러져 버리기라도 할 것 같이 머리가 빙빙 도는 증상을 느꼈다. 꽉 막혀있는 도로를 뚫고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내심 너무나 긴장해서 운전했기 때문일까?